배가 쑥 들어가서 이렇게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만 롱 스트레칭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통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딘가 지나치게 아프고 불편하면 잘못된 거예요.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유지하시고 항상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신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다이빙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시던 호흡법 4편 롱 스트레칭과 폐활량 증대를 위한 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난 1, 2, 3편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편 명상과 호흡법에서는 숨 참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 이제 호흡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2편에서는 CO2 테이블과 원카 테이블, apnea 워킹 등을 통해서 보다 기술적으로 숨 참는 법에 대한 연습을 했었고요. 3편에서는 실제로 바다에서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준비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릴렉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다에서 다이빙 직전 혹은 직후에 호흡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롱 스트레칭 혹은 폐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법과 이걸 위해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예전 1, 2, 3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중심, 포커스, 주제가 호흡을 멈췄을 때 어떻게 하면 산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친숙해져서 고통을 덜 느끼는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공기를 폐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위험하진 않은데요. 다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심스럽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드럽고 젠틀하게 따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폐의 크기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이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한번 정해진 폐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다만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깊은 수심을 내려갔다가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수압으로 인해서 폐의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죠. 여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숨을 쉴 때는 폐가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폐 주변에 있는 근육들, 호흡근이라고 하죠. 보통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복횡근, 그리고 횡격막, 이런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폐를 쪼그라들었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공기를 담았다 뺐다 하는 건데, 호흡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횡격막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호흡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 중에 한 75% 정도를 횡격막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훈련 잘 따라해 보시고 횡격막에 대한 컨트롤 강화,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롱 스트레칭과 폐 스트레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줄 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유연하게 횡격막이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지방이 적어야 돼요. 아무래도 배 혹은 내장에 체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움직이는 게 더 눈에 덜 띄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복근을 강화해야 돼요. 복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근육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폐를 밀어 올리고 혹은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복근이기 때문에 복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양질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콕 집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미 하고 계신 운동이 있다면 그냥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되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뭐든지 하나 골라 잡아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근에 관련된 운동이든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는 운동이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라든지 혹은 전신 운동이 될 수 있는 턱걸이, 팔굽혀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든 꾸준히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던 명상과 호흡법이에요. 그 호흡법에서 제가 Full Breath In,
full breath out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듯이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최대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뱉 때 항상 배 아래에서부터 채워서 옆가슴, 윗가슴으로 공기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쉴 때도 마찬가지로 윗가슴, 옆가슴,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공기를 빼준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공기는 폐에 들어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격막이 이완되느냐 수축되느냐에 따라서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에 힘을 줘서 배를 쭉 내밀어 주시고,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쑥 집어넣어서 끝까지 당겨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이 횡격막도 단련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기구의 보조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빅프리드에서 나온 호흡근 강화 훈련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 기계에서 강제적인 저항을 만들어줘서 흡기근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내쉴 때는 별도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숨을 내쉴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용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눈금 표시를 보면은 1부터 9까지 숫자가 되어 있고 다이얼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이나 9 정도에 두고 사용을 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1, 2단계는 너무 쉬울 거고 3단계나 4단계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너무 쉽다면은 조금 더 단계를 올려가고, 쉽지 않고 어려움을 느낀다라면은 그 단계 혹은 조금 전 단계에서 숨 쉬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명상과 호흡법 관련된 훈련을 할 때 같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제가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용법 중에 중요한 거는, 이게 기계적으로 저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일정하지 않고 부족하다면은 빨아들이다 말고 걸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일정하게 균일한 양의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이는 훈련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구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사용해서 때가 꼈다거나 좀 침이 묻어서 지저분하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이 부분만 분리해서 여기만 간단하게 물에 헹궈가지고 사용해주면 되고요.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서 사용하시면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사항! 내쉴 때는 별도의 저항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호흡을 잘 컨트롤하거나, 혹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숨을 내쉴 때는 기계를 빼시고 천천히 입술을 통해서 저항을 만들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또 하나, 머리가 핑 돌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을 멈추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험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폐 스트레칭, 렁 스트레칭을 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실제 렁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렁 스트레칭은 배가 쑥쑥 들어가서,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가 쑥 들어가서 이렇게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만 렁 스트레칭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통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딘가 지나치게 아프고 불편하면 잘못된 거예요.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유지하시고, 항상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신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훈련을 했을 때, 다이빙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 렁 스트레칭 하는 장면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배를 최대한 내밀어주고 뱃속부터 숨을 채워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만 허리를 굽혀 볼게요. 둘, 셋, 제자리. 내쉬시고, 자, 내쉴 때는 최대한 모든 숨을 다 짜낸다는 생각으로 다 내셨으면 배에 힘을 주고 횡격막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끌어들여 보세요. 여기까지. 자, 다시 들이마시겠습니다.
아랫배 횡격막의 이완을 느껴보세요. 왼쪽으로 살짝 굽혀 볼게요. 둘, 셋. 제자리 내쉬시고 끝까지 다 내쉴 거예요. 정말 끝까지, 마지막 공기 한 방울까지 다. 다시 배에 힘을 주고 복근과 횡격막을 이용해서 가슴 끝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자, 이 상태로 앞으로 한번 살짝 숙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제자리. 다시 들이마실게요. 5, 6, 7, 8. 자, 다시 내쉴게요. 둘, 셋, 넷. 자, 끝까지 내쉬시고 다시 복근과 횡격막을 가슴 최대한 끌어들일게요. 자, 이번에는 손을 갈비뼈 아래쪽에 넣어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살짝 만져볼게요. 횡격막을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원위치. 다시 숨 쉬시고 다시 한번 숨 내쉬어볼게요. 천천히. 자, 복근과 횡격막을 이용해서 최대한 가슴 쪽으로 끌어다녀 주시고 이번에는 양팔을 올려서 한번 가슴 앞에서 모아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폐 스트레칭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폐 스트레칭에 필요한 근육들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또 폐의 유연성, 횡격막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위험하고 거창한 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포인트, 불편함을 느끼시는 포인트도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 꾸준히 천천히 연습해 주신다면 또 좋은 결과 이루어질 거라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충분히 연습하셔서 다들 원하시는 결과,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영상을 위해 이런 호흡근 강화 보조 기구를 협찬해주신 빅브리드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